메가로스쿨 무료 강좌 광범위 질문 답변 꼭 즐겨찾게 해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혼자 공부할 때면 막막할 때가 있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때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으니까요. 수험생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올려서는 답변이 안 달릴 때도 많고 누가 답변하더라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범위 질문 답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어려운 건 저에게 다 맡기세요. 여러분은 툭툭 털고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면 됩니다. 조교가 아니라 제가 직접 전부 답변하고요. 또 강의나 교재에서 다룬 문제뿐만 아니라 리트, 피셋, 미트, 디트, 수능, 경찰대 편입, 심지어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 LSAT 기출문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던데 전부 괜찮습니다. 하여튼 공신력 있는 기출문제라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늦어도 24시간 내에 답변 드릴게요. 광범위 질문 답변 서비스가 포함된 교수 패스는 11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열려있는 질문 게시판에 총 70개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평균 답변 시간은 1시간 41분입니다. 제가 휴대폰 붙잡고 밤낮으로 질문 게시판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10분마다 제가 만든 알림봇이 질문 게시판을 확인하고 새 글이 있으면 알림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알림을 확인하면 그때만 딱 집중해서 답변을 하니까 때로는 4분 만에 답변을 할 때도 있고요.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강사분들 중에 이 알림봇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분만 추가 코딩 비용 없이 딱 서버 비용만 믿을 수 없는 가격 월 3,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분만. 글로는 이미 답변을 했는데 날카로운 질문이라 다른 수험생들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좋은 질문은 강의로 제작해서 메가로스쿨 무료 강좌 광범위 질문 답변에 올려둘 테니까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종종 강의 목록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건 나도 헷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질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리트 추리 논증 1번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 기호화예요. A이어야만 B, A일 때만 B, 혹은 A일 경우에만 B, A만이 B, 오직 A인 경우에 B, 이런 거 전부 화살표가 만 쪽으로 갑니다. 따라서 A가 필요 조건, B가 충분 조건이죠. 다시 말해서 A가 아니면 A가 성립하지 않으면 B가 아니다, B가 성립할 수 없다. 자, 근데 이 문제 제일 마지막 줄을 보니까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나와요. 만 쪽으로 화살표가 간다고 했으니까 위반이면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를 기호화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근데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기억은 적절한 선지인데 아무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거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나온 조건문에 역이 쓰이고 있어요. 이 조건문으로부터 역을 추론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후권 긍정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제가 기호화를 잘못했거나 뭔가를 잘못 알고 있나요? 라는 게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일단 기호화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만 기호화 잘 적용했습니다. 다만 그 앞의 맥락을 놓친 게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은 마지막 문장 외에도 앞에 여러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 마지막 문장만 콕 집어서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의문에 빠진 거죠. 제가 이 맥락을 간략히 짚어드릴게요. 우리 헌법은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극적인 측면도 있고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지금 이상적이라고 나왔죠. 수능 독해할 때 잘 배웠겠지만 이상적이라고 나오면 이와 대립적인, 현실적인에 대한 맥락이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온 내용을 이미지화해보면 기본권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보호하면 좋겠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요 정도 보장한다고 해서 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 위반했다고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국가의 어쩌고 저쩌고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재량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량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 자, 이거 말 그대로 어떠한 수준보다 더 낮게
과소하게 보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과소 보호냐? 이 원칙,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지금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미지로 나타내보면 최소치가 있고 이 최소치에 못 미치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소치를 기준으로 보호 의무 위반 여부 OX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최소치 미만이면 과소보호가 되니까 그건 금지한다. 요것만 넘기면 이상적인 수치 아래더라도 위반으로 보진 않겠다. 이런 맥락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 문장만 보면은 이 화살표가 한 방향이지만 이 맥락을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므로 이 기억의 논리도 결국 옳은 거죠. 물론 수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반대 해석이니까 당연히 기억도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반대 해석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문의 맥락인 거죠. 좀 도움이 되었나요? 비슷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이 있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메가로스쿨 무료 강좌 광범위 질문 답변 꼭 즐겨찾게 해두기 바랍니다. 광범위 질문 답변 서비스가 포함된 메가로스쿨 이해황 교수 패스는 2024년 11월 4일까지 판매됩니다.